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우리는 코스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겹을 한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분들이 아마도 이 자료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적표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코스피를 봤고 오늘은 코스닥 기업은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서프라이즈 낸 기업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2분기 컨센서스 상해,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1등 성광밴드부터 그리고 52등 CNC 인터내셔널까지 총 52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순위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1등이 무조건 3등보다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애초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3등 기업인 칩셋 미디어를 봤을 때 컨센서스가 7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딱 까봤더니 19억이 나와서 야, 그래도 컨센 대비 170%나 잘 나왔네 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금액은 12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컨센 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21등에 있는 심텍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컨센은 926억이었는데 실제로 실적을 까봤더니 114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야, 심텍은 23%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는 173%나 잘 나왔으니까 무조건 칩셋 미디어가 더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영업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심텍을 보시면 무려 2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컨센 대비 몇 프로나 잘 나왔다 이 부분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절대적인 영업이익 값, 그런 것들도 동시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뒤에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에코프로, 칩셋 미디어, 태광, 넥스틴, 비나텍,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비엠, 주성 엔지니어링, 뷰웍스, 이러한 기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영업이익의 절대값이 적은 거는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비나텍, 이 두 개는 영업이익의 절대값이 조금은 작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말 대단한 실적을 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개 기업만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증권사의 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성광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분기 영업이익은 87억, 그 다음에 컨센은 26억이었기 때문에 컨센 대비 무려 230%나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최근에 매우 핫한 기업이죠. 금속과 이음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시는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봤더니 신규 수주는 약 800억 정도가 있으며 8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의 수주 금액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향 수주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핫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LNG 프로젝트, 보유과 관련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 기대감을 현재 성광밴드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팅의 수급 불균형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 우위에 따른 원자재 인상폭 판매 증가 등으로 고정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증권은 수요 호조 및 비용 부담 완화로 성광밴드의 외형 증가와 더불어 수익성 또한 추세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작년까지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2, 내년은 11, 내후년은 7.4, 만약 지속적으로 이런 성장을 나타낸다면 분명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 들어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미칠 듯한 성적을 내는 성광밴드가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고민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등인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개미분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분기 영업이익은 1029억으로 컨센이 680억이었으니까 컨센 대비 50%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컨센을 엄청나게 상했다는 거 당연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사상 처음 분기 영업이익을 1천억을 돌파했다고 하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기록을 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괴물 같은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호황이며, 한발 앞서 고부가 하이니켈 양극재 납품이 확대되고 있고 환율 상승 효과를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판매가 인상, 물량 확대 지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며, 논 IT와 전기차항 매출이 고성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투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대신증권은 판매 가격 상승과 전기차량 중심으로 출하량이 확대되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면은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올해 퍼 39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성장폭이 크다 보니까 내년에는 28, 내후년에는 21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고 말하긴 조금 어렵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며, 주가 흐름도 최근 3개월 동안은 그냥 오른쪽으로 기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괴물 같은 성적을 낸다면은 또 언젠가는 야 역시 에코프로빔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쭉쭉쭉 성장할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62억 원이고 컨센은 349억이었으니까 컨센 대비 60%나 잘 나왔으며, 당연히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주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당연합니다. 임플란트가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며,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확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최소한 100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시간에 다뤘습니다. 중국의 VBP 정책 때문에 지난주에 임플란트 관련주가 조금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신한금투의 뷰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스템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 괴물 같은 친구죠.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퍼가 9.5, 내년엔 7.3, 당연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조금 저평가받는 이유는 올해 초에 대규모 횡령이 있었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은 살짝 급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중국에서 악재가 나오며 이렇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현재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세 가지만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2분기 컨센서스 상위 섹터를 딱 봤을 때 코스닥에서는 IT가 압도적이네요. 44%, 의료가 21%, 경기 소비재가 15%로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3분기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하회 열조목도 한번 봐야겠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컨센이 나왔는데 그 컨센을 완전 박살낸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GC셀, HCT, 서울반도체, 워닝IPS, 텔레칩스, 유진테크, 컴투스, 테스, 핌스 이렇게 10개의 기업이 컨센이 완전 박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1등인 시젠 도대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실 예정된 미래입니다. 갈수록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 확진자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사실상 감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걸린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도 꽤나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실적이 나빠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바탕으로 M&A를 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즌은 이제 22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어떤 M&A를 하겠다 이런 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워닝IPS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컨센 대비 50%나 박살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매출 인식 시점 지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원래 이렇게 나쁠 게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이 되었다는 거, 그 말인즉슨 3분기, 4분기는 그 실적이 결국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앞으로의 흐름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회 10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낸 기업들 중에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정말 많은데 코스닥은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결과를 봤더니 딱 28개가 있네요. 성광 밴드부터 원익 QNC까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크린샷 찍을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 기업들 중에서 몇 가지만 딱 보자면은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최근 들어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루트로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심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가 조금 나쁘면서 살짝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우상향이라는 건 변치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근데 뭐 다른 기업도 이런 흐름 나타낸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같은 기간 딱 1년 동안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업들이랑은 완전 다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코스닥의 흐름과 실적 깡패 주식들의 흐름은 완벽하게 달랐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들은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서프라이즈 기업들 1등부터 52등까지 이 부분 또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스크린샷 찍었는데 뭐야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0.1%라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